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과 관련해 관련국들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CNN 등 현지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4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설리번 부좌관은 궁극적으로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간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ve been clear that we do not believe that an operation, major military operation, should proceed in Rafah unless there is a clear and executable plan to protect those civilians, to get them to safety, and to feed, clothe, and house them.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말이 안 되는 요구로 인질 협상을 시작했고 아직 그 요구를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의 발언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의 협상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의 기본적 윤곽은 합의됐지만 양측 간 갈등은 계속돼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수영주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흔한 음식입니다. 당아옥이란 풀을 끓인 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약으로 쓰이는데 여기선 주식이 됐습니다. 먹을거리가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ميه ولا اكل ولا شرب ولا خبز حرام حرام اللي بصير فيها البنت بتصحى بالليل تقول لنا ناكل بدنا نشرب ما بنلاقيش عشان نطعم. 시장에는 당아옥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아옥은 혹독한 날씨와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풀마저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합니다. يعني ما فيش يعني بس احنا بنعرض حالنا للخطر بس شو بدنا نعمل يعني نطعم اولادنا يعني عندنا اطفال بدها تاكل. 미숙아나 병이 있는 아기들을 치료하는 인큐베이터지만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아픈 아기들은 많은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못하니 오히려 질병이 퍼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70 حالة موزعة على تقريبا 20 حاضن بما معناه انه حوالي في الحاضن في عندنا 4 اطفال او 3 اطفال. 이스라엘군은 오늘도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제기구는 가자지구 주민의 64%가 하루 한 끼만 먹고 있으며 5살 아래 어린이 33만 5천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2년 동안의 전사자 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31,000 українців загинуло, військових загинуло в цій війні.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말하는 30만 명이나 15만 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자국군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적국이 사망자 숫자를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뤄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전사자 3만 1,000명은 러시아 주장은 물론 서방 언론들의 추정 수치보다도 많이 적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은 지난해에만 21만 5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소 7만 명 사망하고 12만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했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각각 20만 명과 3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만 1,000명 전사가 적은 수가 아니라면서 적군이 이런 정보를 활용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Українців 31 тисяча. І для нас це дуже боляче. Я не скажу, скільки поранених, тому що Росія буде знати, скільки людей пішло з поля бою. Просто не скажу про 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시작한 대반격이 저조한 성과를 낸 것도 작전이 러시아에 사전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쟁의 승패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는 서방의 지원에 달려 있다면서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 16일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한 반체제 인사 나발리. 행방이 묘연했던 시신은 교도소 인근 살레르트 마을에서 아들의 유해를 찾아다니던 어머니 쪽에 결국 인계됐습니다. 사망 이후 8일 만입니다. 문제는 장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나발리의 대변인 야르미 씨는 사인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장례식을 비공개로 치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교도소에 묻겠다고 나발리의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 통해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던 부인 나발라야는 푸틴을 직격했습니다. 푸틴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고문했고 지금은 죽었는데도 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라야는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만나는 등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Всем руководит Путин. Не отдавайте, давите, давите на мать, сломайте ее. 오는 3월 17일 러시아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발생한 나발리 사망. 최대 정적을 제거한 푸틴은 이번 대선에서 5번째 집권에 성공해 최소 2030년까지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2번이나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는 20%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본선행에 쐐기를 박은 트럼프는 더 이상의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듯 헤일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 have never seen the Republican Party so unified as it is right now. Never been like this.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5천억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첫 형사재판 개시일이 잡히는 등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고 있지만 공화당 표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The mugshot, we've all seen the mugshot. And you know who embraced it more than anybody else? The black population. It's incredible. 나토 동맹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파병 군인인 헤일리 남편을 조롱하는 말도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부대가 많아 군인 비율이 높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군인 출신 70%가 트럼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선 승부의 향방을 가를 중도층의 트럼프 거부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0%에 이르렀습니다. 경선 중도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 헤일리도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I know 40% is not 50%. But I also know 40% is not some tiny group.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기부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워싱턴대 연구팀은 수년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허드슨만에서 북극곰을 관찰했습니다. 곰 20마리의 목에 카메라와 GPS 추적기를 달아 에너지 소비량과 먹이 활동, 체중을 분석한 결과 곰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바다 얼음이 적어 먹이 사냥이 어려운 8, 9월에 곰들의 체중은 하루 평균 약 1kg씩 줄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녹으면서 이 지역의 북극곰이 육지에 머무는 기간은 1980년대보다 3주나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얼음 위에서 바다 표범과 같은 고열량의 먹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대신 조류와 술록의 사체, 다시마, 풀, 열매 등을 먹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이 기간에 사냥 기술이 미숙하고 체지방이 적은 어린 곰들은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It's really the younger bears, the subadults, that are at greatest risk of starvation. Those bears are smaller, given their younger age compared to an adult bear. As a result of their small size, they're not able to accumulate as much body fat as a larger bear would. 에너지 비축과 사냥 적응력이 떨어지는 개체와 아기 곰의 아사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These younger bears and dependent cubs in the future are going to be the ones at greatest risk of starvation going forward. 굶주림에 시달린 북극곰들이 주거 지역에 접근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조정해왔습니다. 이제부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원칙을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결국 빌린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그 GDP 대비 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DSR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상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 2,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턴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는 2년 전 한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가게에 설치하면 매달 나갈 대여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원두 등 재료까지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 수익 대부분을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지만 유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수입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할부 계약은 유 씨가 렌탈사와 직접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렌탈비를 페이백을 해주겠고 대신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고 매출 쉐어 부분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코로나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대여료를 준다던 유통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연락이 아예 끊겼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연모 씨 역시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정상 자판기를 도중에 반납해도 대여료는 계속 내주겠다던 유통업체 말만 믿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입금은 잘 됐어요, 몇 달간. 근데 그 입금되던 것도 이제 중단되고 저한테 캐피탈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청구는 되고 온다던 자판기는 오지도 않고 돈만 매달 빠져나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월에 설치를 계약을 해서 설치 날짜 잡아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1년까지 된 거예요. 이처럼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70여 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를 찾아갔지만 급하게 철수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산산조각난 버스 앞유리 안으로 사람만한 바퀴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경기 안성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 관광버스를 덮친 겁니다. 통째로 빠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안성나들목 그 차 합류되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뚫고 들어가고 관광버스에는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퀴에 맞은 60대 운전자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다른 승객 1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 동호 회원들로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뒤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사진 동호회 분들이고요. 그 안산에 오늘 사진 동호회 분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 참석했다가.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평소 차량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나라 문화와 경제의 집약체인 화폐, 그중에서도 동전 연구가 취미인 직장인입니다. 외국에서는 액면 금액이 표시된 법정 금화나 은하인 예술형 주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기념 주화나 메달밖에 안 나와 아쉽습니다. 가장 역사적인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화폐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정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고요. 국가가 공인해서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등 서구의 주요 국가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자국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예술형 주화를 발행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이나 소장, 투자 수요 속에 빠르게 성장해 주요 6개국 발행 규모가 지난 2022년 20조 원으로 3년 만에 2.7배 커졌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 리스크 대비도 됩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은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보유량이 5에서 10%지만 우리나라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국가 위상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화폐의 액면 금액 범인의 제조비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다양한 도전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팬더를 매년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전 세계 투자가뿐만 아니라 수집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비엔날에는 도시를 아름답고 섬세하게 도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조폐공사는 예술형 주화에 대한 연구와 준비에 나섰습니다. 50% 정도는 해외에 수출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문화산업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통해 가지고 국가 브랜드 제고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2차 시장 등 국내 화폐 산업 생태계 확장과 함께 국제 마케팅 전략 개발이 숙제로 남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단풍이 완연한 정원으로 노년의 어르신들이 입장합니다. 약한 치매나 인지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간단하게 굳은 몸을 풀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등 몸을 움직인 뒤 맞는 식사 시간. 정원 옆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곁들인 야외 식사는 그 맛을 더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몰랐는데 여기서 저기서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집을 나와 또래와 함께 정원 활동을 즐긴 뒤 참가자 51명 가운데 9명의 뇌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정원 활동 전 푸른색이 두드러졌던 전두엽. 활동 중간에는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빨간색이 두드러집니다. 뇌 혈류량이 약 8.7% 증가한 건데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개선된다는 겁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약을 안 먹어요, 지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많이 여쭤보셨고 너무 행복했다, 즐거웠다라는 말씀들을 잘 가꿔진 정원과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 평안함과 휴식 외에 치유의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영화 듄2의 주역들이 등장합니다. 할리우드 대세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젠데이아 콜먼, 그리고 감독과 조연들이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겁니다. 듄에 미친 사람들,
이른바 듄 친자를 양산해낸 이들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Dune Chinja, something like that. Perfect, Okay, perfect. there we go. As was just said, this is my second time in Korea, and I am truly enormously grateful to be here. I've never had that kind of generous welcome anywhere, really. I'm like, not even my mom's house. So this is so special. 우주적 세계관이 담긴 영화는 모래 언덕을 뜻하는 듄이 가득한 행성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그려냈습니다. 황제의 모략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계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깨닫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후계자가 반란군들의 메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종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I want them to think about religion and organized religion, and I want them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follow a leader. I want the movie to be like the book, like a cautionary tale about messianic figures, people who try to blend religion and politics together in order to control people. 초콜릿 공장장 역을 맡은 영화 원카의 흥행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티모시가 또 한 번 듄2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Absolute confusion that this chocolate man is all of a sudden out in space, commanding armies. As an American, to be here and see the rich cinematic history here, and I'm very grateful that movies that are absolutely different could be received positively. 빌네브 감독이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강인한 영화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영화 듄2는 오는 28일 개봉해 국내 극장가를 공략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윗부분에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꽃잎처럼. 단단하게 균형이 잡힌 거, 면이 다 비슷비슷해야 동글동글하게 찌그러지지 않은 연봉이 되겠죠. 전통 매듭 기법 중 가장 기본인 연봉 매듭입니다. 기본이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개별 지도까지 받아 간신히 모양을 잡아냅니다. 적당히는 안 통하거든요. 손놀림도 정확하게 익히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서 자기 거를 만들으라고 그런 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듭을 비롯한 복식공예, 목공예, 칠공예, 금속공예, 단청까지 14개 과정의 전통공예가 일반인 대상 강좌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초반과 연구반, 전문반으로 나눠 연말까지 진행하는데 일부 강좌는 접수 당일 마감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게 배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렵지만 제대로 잘 배운 기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일에 대한 영감도 불러옵니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이디어가 저는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이지만 전통에서 다시 아이디어가 와서 현대 공예에 같이 접목을 시키는. 실제로 수강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보면 보통을 넘는 감각과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도 다양한 전통 공예를 배울 수 있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에서 서울까지 원정 수업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도 많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재해 현장에 투입된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움직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재난으로 초토화된 땅을 고르고 파내고 잔해를 끌어올려 질서를 되찾으려는 몸짓입니다. 정유진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폐허의 풍경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실제보다 가볍게 전해지는 재난의 이미지에 대한 각성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지화된 재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현실로 인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장비를 통해서 현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안에 보여지는 회복과 재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흔한 운반형 슬링벨트와 밧줄 등이 석과 뒤엉켜 기이한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권용주 작가는 일터나 골목길에 널려있는
공구나 폐품에 쌓여있는 일상의 정서에 주목해 돌에 식물을 붙여 키우는 석부작 같은 조각 방식으로 삶의 현장과 순간을 붙잡아 놓습니다. 관객분이 자주 사용하는 혹은 자주 관찰되는 어떤 물건들이 작업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제 작업을 보시고 일상에서 다시 그 물건을 만났을 때 좀 다른 차원의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화된 사진과 잡지, 포스터 등을 화학약품으로 녹여 이를 물감 삼아 빚어낸 낯선 풍경입니다. 이혜민선 작가는 원래의 형상을 지운 자리에 과거와 현재, 인간과 사물이 혼재된 이미지를 만들며 모호한 현실 속 실존 방식을 찾아갑니다. YTN 이교준입니다.